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부동산 부문의 최대 전문가로 좀 알려져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가볍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열 소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빠숑으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시죠? 네, 예, 맞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고점을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네. 몇 개 구는 아직도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서울 평균 가격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상승장을 맞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팩트를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로 보십니까? 아니면 전고점 상황에 오고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고품격 경제 방송에 초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아닙니다. 예, 저는 어차피 뭐 이렇게 거시 경제를 분석하거나 네. 시세를 전망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그냥 개별 수요 조사를 하는 담당 연구원이고, 네. 아까 마지 못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면, 네, 너무 좋습니다. 25년 동안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갤럽 비롯해서 지금 스마트튜브도 리서치 회사일 텐데 예. 건설사들 의뢰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특정 입지에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될지, 예. 분양될 수요가 있는지, 또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분양가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조사를 제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장이 나빠도 수요 조사는 하고요, 시장이 좋아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막 분양가를 더 얼마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조사할 것 같고, 시장이 네. 안 좋을 때는 이걸 분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아니면 분양가를 낮추면 분양이 되는지, 뭐 이런 조사들을 1년에 한 50건에서 100건씩 진행하다 예. 보니까 한 뭐 2,000건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노하우로 제가 뭐 칼럼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 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으로 보통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전체 평균으로 제가 답변 드릴 능력은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몇 프로 오른다 내린다. 근데 이제 일단 서울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신고가를 넘어간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신고가 가까이 온 아파트도 많고요. 네. 신고가랑 상관없이 지금도 조정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예. 최근에 와서 신고가가 넘어간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좋은 입지, 상급 네. 입지, 그러니까 시세가 높은 입지에 신축들은 신고가를 대부분 다 넘었고요. 네. 일단 좀 구축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좀 이게 좀 나홀로 아파트거나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들은 아직도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가 섞여 있는데, 좋은 입지들은 이제 구축들도 신고가 가까이 와 있고, 좀 입지가 시세가 낮은 입지들은 구축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 상태에 있다. 그렇게 네.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명확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스마트튜브 출연하고 네. 하면서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을 하다 보면 거시경제 일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 시장 일부가 해당되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23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장이라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의견을 드렸다가 3년부터 4년 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 관망장, 그리고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쨌든 평균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국면이다라고 의견을 드려 왔었어요. 그 채널 그 나왔던 방송 조회수도 네. 높았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들 많이 그래요?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이제 그런 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정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모든 게 네. 거시경제도 그럼요. 주식도 네. 부동산도 네. 모든 게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 사이클 상에서 24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은 소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거시지표를 평균 가격을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집값이 뭐 상승한다 아니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혹은 일시적인 상승이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그래도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겠죠. 그러니까 예. 소장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를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네. 저도 이제 콘텐츠 스마트 튜브 TV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네. 아침 8시마다 라이브로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 브리핑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아침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좀 이게 과장된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재해석해 드리고 특히 네.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재해석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작은데 이게 뭐 전체 평균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 특정 지역인데 전국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 드리는 이제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일단 궁극적으로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모든 부동산은 오른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제 조건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에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아파트가 우상향을 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입지는 전국에 226개 시 군구가 있어요. 네. 강남구가 수요가 제일 많아요. 네.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네. 앞으로도. 네. 근데 이제 강남구의 그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있느냐? 거의 90% 이상의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10%는 10년 전 가격이나 똑같거나 심지어는 빠진 아파트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단기간 2, 3년 정도 비교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이걸 맞출 수는 없는데 네. 10년 정도 중장기로 보게 되면 이거는 왜 이게 안 올랐는지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강남구의 10년 미만 입주한 지 10년 미만이 된 신축 아파트들은 예. 단기적인 등락까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모레 빠질 수도 있는데 네. 5년 후, 10년 후에는 다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지난 10년 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나홀로에다가 이게 아파트인지 아닌지 같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강남이라 하더라도 올라가기 힘들고 그런 네. 것들은 일반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처럼 월세용으로 보통 활용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구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 아파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최저가 지역이라고 하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올라갈 아파트들보다는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같은 서울이라도 좀 지역 내라도 좀 다를 것 같고 이게 또 신축인지 여부 또 그 지역 내에서도 선호 입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네. 다 쪼개서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세가 높다고 하는 지역들은 그런 아파트의 개수가 더 많은 것들이고 하위권들은 그런 아파트의 개수가 적은 것이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말씀하시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 네. 소감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정말 집값이 반등했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반등이야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인 거예요, 지금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균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이 상승 반전했거나 서울시의 가격이 상승 반전한 모습을 놓고 이 평균 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라고 여러분이 체감하신다면 평균 가격이 오르는데 나의 집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그 평균보다 더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릴 땐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역시 이제 마이크로한 레벨로 들어갈 때 더 전문성이 많으시니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또 어제 오늘 사고 파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주식은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할 수도 있지만 당일에 단타도 여러 번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은 아무리 단기로 봐도 한 2년으로만 일단 본다면 그렇죠. 단기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향후 2년 동안 그래도 오를 지역은 어디일까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향후 2년 동안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수요가 결국 저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요층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할지를 지역마다 다르고 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제가 이제 하나의 좀 플로우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지금 2014년도 현재 오른 것은 대부분 다 실수요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2021년도 대세 상승장, 2022년 대세 하락장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때는 그냥 다 오르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할 여지가 없었죠. 네. 2024년도는 조금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상화가 된 것들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투자자들은 안 들어왔다는 게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2024년도에 왜 갑자기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너무 비쌌어요. 네. 너무 비싸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이 몇 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평균 시세가 돼버린 것들이고요. 네. 2022년도, 2023년도는 특히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도 상반기는 거래량이 적었어요. 네. 적은 상태에서 거래가 됐는데 급매물들만 거래된 거예요. 똑같이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네. 급매물들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하락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통계 분석할 때는 21년도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까지 통계는 다 지워버려요. 예. 거래량이 별 의미가 없어서. 아. 그래서 오히려 2020년도하고 2024년도를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수평선으로 조금 미세하게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서 오른 네.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2021년도 거래량이 적었다고 말씀드렸고 2022년도, 2023년도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에 아주 적을 때는 5천 건, 많을 때는 10,000건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2020년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왔는데 2021년도부터 5천 건 미만으로 빠집니다. 2022년도에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600건이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000건까지 가게 되면 20분의 1 토막이 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효한 통계가 아닌 거고 진짜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분양받았는데 이 집 팔아서 잔금 받아서 분양 대금을 치러야 되는 급매물을 파셔야 되는 분들만 팔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에요. 네.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안 팔았다는 얘기고요. 안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주식과 다르게 투자자들은 안 팔고 안 사도 되는데 이 아파트는 꼭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수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싸게라도 파실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만 팔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거래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3년 동안 이사를 못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거래량이 터진 이유는 지금 6월 달 거래량이 7,400건이 나왔고 아마 7월 달 거래량은 10,000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면은 투자 수요 빼고 실수요로만 10,000건이면은 거의 완전히 폭등장이거든요.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온 것. 근데 지금 투자자 없이 실수요들만 10,000건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수요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사 못 갔던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행히 2022년도보다는 금리가 조금 내려오기도 했고 시세가 좀 조정된 것도 보기도 했고 반등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년치 예측을 못 한다는 이유는 실수요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 상품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거래를 유지해 가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한 번 사면 특히 자가로 사게 되면은 11년을 소유합니다. 네. 이건 국토교통부 매년 조사하는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요. 딱 10년 8개월을 소유하거든요. 네. 그럼 11년 가정하면은 지금 산 사람들은 10년 동안 거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상 못 갔던 사람들이 지금 폭발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거래량이 얼만큼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측 못하겠다고 드린 말씀이 예. 시세가 빠지거나 등락하려면 거래량이 이어지면서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3년 동안 거래 못했던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사를 가려고. 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나온 매물들 족족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서 다행히 지금 급매물들 빠지고 정상값에서 거래되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폭등을 하는 이런 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 상황이 그냥 지속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에 많진 않아요. 네. 강동구 쪽에 입주 물량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저 동부권 쪽에 입주 물량이 좀 있는데 그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락할 분위기는 아닌데 예. 그렇다고 폭등을 하거나 뭐 그럴 분위기도 아니어서 네. 실거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물건 나오는 대로 협상해서 그냥 그만큼씩 올라가는 네. 그렇게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예. 폭등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강보합장으로의 전환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될 모습이. 분들이 예. 지금 어차피 물건을 매도자가 조금 우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등장은 또 아니니까 네.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도 없다라고 저도 의견을 드려왔는데 네. 소장님께서 워낙 또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신 책이 있잖아요.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네네. 이 책에서도 CG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뭐 강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네. 어떤 그래도 음. 지역, 그러니까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서울은 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입지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미래를 쓴 게 2024, 2040년까지 미래를 쓴 게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고 네. 그 책 직전에 예.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맞아요. 책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백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총론. 예. 그다음에 이제 각계 이제 그 강론으로 이제 서울, 인천 썼고 지금 올해 쓰는 게 경기도 책인데 네. 일단 그거는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책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예.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면은 평생 괜찮을 것이다라고 제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너무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예요, 수요. 그럼 수요가 고정적으로 있는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이 일단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지만 저는 수요는 서울이 더 많다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도 서울 수요로 보자고 하는 것들이죠. 네. 결국은 서울은 집이 한정이 되어 있고 비싸다 보니까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경기도, 인천에서 선택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것도 서울 수요로 본다라고 보면은 서울이 좋은 입지일 텐데 결국은 그럼 서울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찾아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아라. 예. 일자리예요. 아. 일자리.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지방까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입지로 그 옆이 제일 좋고요, 당연히. 근데 네. 옆은 비싸니까 그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까지면은 절대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네. 돈이 있으면 그런 메인 일자리 옆에 살면 되고 예. 돈이 조금 부족하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있는 입지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조금 이제 가족 단위로 사시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네. 집안의 주도권이 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을 위한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네. 교육 환경.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자리, 교통, 교육 환경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전국 어디다 투자하셔도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 이 차이지. 근데 요 세 가지가 빠지게 된 집지들부터는 수요가 빠져요. 특히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은 수요가 막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 소멸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은 일자리가 있는데 대부분 다 제조업 아니면 1차 산업, 농축수산물이거든요. 여긴 절대 인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3차 산업 이상, 4차 산업, 뭐 첨단 제조업 이런 것들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 아니면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역들에서 교통망이나 이런 교육 환경이 좀 갖춰진 입지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네. 그 근거까지 네. 말씀해 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참 참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근거들로 우리 서울시의 집값을 한번 연상해 보면 정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네. 소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네. 그런 조건에서 좀 먼 그런 위치가 상대적으로 또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그런 것들을 좀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